안녕하세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쓰는 말도 문화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서로의 발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물리학의 공통 언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주의 법칙으로 안내하는 이 보편적인 언어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미국 과학자랑 한국 과학자, 그리고 독일 과학자가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서로 오해 없이 완벽하게 소통하게 해주는 그 공통의 기반, 그 언어는 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공통 언어가 꼭 필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 언어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기본 단위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원자처럼 아주 작거나 은하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들을 다루는 법, 또 내가 세운 방정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순식간에 확인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연구하려면 너도 나도 자기만의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가 어디서 사용하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일관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약속이 바로 국제 단위계, 우리가 보통 SI 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물리적 측정의 공통된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파벳을 한번 만나볼까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물리 현상도 결국 이 기본 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바로 이 7가지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길이에는 미터, 시간은 초, 질량은 킬로그램. 익숙한 것들도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량이라도 결국엔 이 7가지 단위들을 조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알파벳을 배웠으면 이제 단어를 만들 차례죠. 예를 들어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뉴턴을 한번 볼까요? 그냥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금 본 기본 단위 킬로그램과 미터, 그리고 초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멋진 시스템이죠? 옛날에는요, 이 단위들의 기준을 진짜 물건으로 정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백금 이리듐 원통이 바로 1kg의 기준 킬로그램 원기였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질량이 변할 수 있고, 만약 저게 손상되거나 사라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상수, 즉 물리법칙을 기준으로 단위를 정해야 한답니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물리학은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원자 세계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까지 다루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숫자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어떤 원자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0이 대체 몇 개인가요? 이걸 매번 이렇게 다 쓰려면 너무 번거롭고 중간에 0 하나 빼먹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는 과학적 표기법이죠. 아까 그 복잡한 숫자가 훨씬 깔끔하고 명확하게 바뀌었죠.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주 쓰는 10의 거듭제곱에 아예 별명을 붙여주기도 해요. 우리가 1000m를 1km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그 시간도 그냥 789 나노초라고 말하면 끝. 훨씬 편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자 물리학자들의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만든 방정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순식간에 알아채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같은 종류끼리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 3개랑 오렌지 2개를 더해서 사과 오렌지 5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는 질량, 킬로그램이랑 시간, 초를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요. 모든 올바른 물리 방정식은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물리량이 딱 3가지 기본 재료. 바로 길이를 나타내는 L, 질량을 나타내는 M, 그리고 시간,
타임을 나타내는 t의 조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도라는 건 뭐죠? 결국 얼마나 긴 거리를 L,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t 갔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차원은 L바 t가 되는 거죠. 이 강력한 맞춤법 검사를 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을 L, M, T로 바꿔줍니다. 둘째, 2분의 1이나 파이처럼 단위가 없는 숫자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셋째, 양쪽 변을 각각 간단하게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양쪽의 최종 모습이 똑같은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왼쪽의 올바른 방정식을 보세요. 각 항을 차원으로 바꿔서 정리하니까 와, 전부 다 L, 즉 길이 차원으로 똑같아졌죠?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틀린 방정식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해봤더니 어라? 결과가 L도 있고 LT도 있고 L/T도 있고 완전 뒤죽박죽이죠? 이 방정식은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틀린 거예요. 이 차원 분석이 즉시 오류를 찾아낸 거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위와 차원, 이게 그냥 복잡한 규칙이나 외워야 할 숫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SI 단위라는 공통 언어 덕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고요. 둘째, 10의 거듭제곱 같은 도구 덕분에 아주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원 분석이라는 이 강력한 검증 도구 덕분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 과학과 공학을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기반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묘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상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본 단위에 더해서 8번째 기본 단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을 측정하는 단위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단위가 우주의 다음 비밀을 푸는데 왜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